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에서 소리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스피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바를 이용을 해서 현재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어디로 출력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스피커, 헤드폰, 모니터 같은 소리와 관련된 장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어디에서 소리를 들을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경우 여기에서 소리를 들을 장비를 제대로 선택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운드 출력에서 확인을 하시고 원하는 장비로 제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창 아래에 보시면 추가 볼륨 설정이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왔을 때와 동일한 설정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좌측에 있는 시스템을 누르게 되면 소리 메뉴로 들어오게 됩니다. 설정과 동일한 창으로 들어오게 돼요. 지금 스피커로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소리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사운드 출력 선택과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볼륨 조절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또 그 아래에 보시면 모노 오디오라고 나오죠. 모노 오디오의 경우에는 스테레오 스피커일 경우 한쪽만 소리가 나는 것은 모노 오디오가 되겠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는 어차피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지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해서 들을 경우에는 한쪽만 소리가 나게 되죠. 이럴 경우 모노 오디오를 체크를 해주시면 양쪽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 한쪽만 소리가 날 경우에는 이 모노 오디오를 체크를 하셔서 양쪽으로 듣도록 하세요. 여기까지가 출력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입력이 있죠.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장치가 마이크로 뜨게 되고요.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는 마이크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마이크가 나오지 않겠죠. 요즘은 마이크도 기본 장비 같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마이크는 10,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하나 설치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마이크는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고요.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셔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을 때 볼륨 부분을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 볼륨이 너무 낮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녹음된 소리를 들을 때도 아무리 소리를 키워도 한계가 있겠죠. 입력 볼륨은 되도록이면 좀 높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소리가 크다 할 때는 들을 때 볼륨을 낮춰주시는 게 좋겠죠. 입력은 되도록이면 크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파열음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90 이하에서 최대한 높여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은 블루투스 스피커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 경우에는 시스템 아래에 있는 블루투스 및 장치로 들어가신 다음 장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 스피커는 끈 상태에서 블루투스 및 장치도 꺼줍니다. 그 다음 장치를 켜주시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켜줍니다. 그러면 검색이 되겠죠. 블루투스 장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설정해서 껐다가 켜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할 경우에는 일단 블루투스 스피커는 끈 상태에서 PC에서 블루투스 장치를 끄고 다시 킨 다음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주시면 문제없이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서 소리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PC의 절전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시스템을 선택하시고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전원이라고 있죠. 전원으로 들어갑니다. PC의 절전 모드는 두 가지가 있죠. 모니터의 절전과 시스템 자체의 절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절전을 잘 설정을 하시면 컴퓨터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전원 부분에 보시면 화면 및 절전이라고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윈도우 11 기준이고요. 윈도우 10에서도 동일한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기능을 직접 입력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및 절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원 사용 시 다음 시간이 경과하면 화면 끄기죠. 5분이 지나게 되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는 화면이 절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스템과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5분이 지나면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이 상태는 5분이 지나면 모니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로부터 10분 후에는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모니터의 절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윈도우에서 절전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모니터에는 설정 버튼이 있죠. 그 설정 버튼을 눌러서 모니터 자체적으로 절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PC에서 절전을 이용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모니터에서 절전 설정을 해주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윈도우에서 모니터 절전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전원 모드라고 있죠. 이 전원 모드는 세 가지가 기본으로 잡혀 있는데요. 최고 성능은 절전과 상관없이 PC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목적이고요. 균형 잡힌 설정은 작업을 하는 중에는 최고의 성능을 이용을 하다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고의 전원 효율성의 경우는 주로 노트북에 많이 쓰이게 되죠.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에는 전원 효율성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상시 전원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배터리 소모를 최대한 줄여서 오래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전원 효율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노트북을 이용을 하실 때 전원이 공급되고 있을 경우는 균형 잡힌으로 주면 되겠고요. 배터리로만 이용할 경우에는 전원 효율성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C의 경우도 균형 잡힌으로 이용을 하시다가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할 경우에는 최고 성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을 보시거나 음악을 들을 때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화면이 꺼져버리면 불편하죠. 그럴 경우에는 화면 끄기를 누르시고 제일 아래 내려가시면 안함이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해 주시면 화면이 절전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화면 꺼지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안함으로 두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절전이고요. 자,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도 절전이 나오죠. 전원 버튼 누르시면 절전이라고 있죠. PC를 사용하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시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PC를 끄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절전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모니터와 PC가 모두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전원을 소비하지가 않겠죠. 요즘같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절전으로 두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절전 모드로 들어갔을 때 언제든지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니터는 전부 수명이 있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분 번인 현상이 생기거나 모니터에 줄이 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니터 쓴 시간을 따져보면 거의가 사용한 시간보다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켜놨던 시간이 더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컴퓨터를 끄시거나 절전으로 해놓도록 하세요.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있는 검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빈번하게 쓰이는 기능이 검색 기능이죠. 자, 아래 검색창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검색 윈도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검색 윈도우를 이용을 하면 다양한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B96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IB96과 관련된 문서나 파일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내 컴퓨터의 위치 경로도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웹에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도 검색을 해주고요. 그 다음 웹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웹에서 검색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여주죠. ibcomputer교육.com, 온라인 강좌, 엑셀, 채널, 교육, 여러 가지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우측에서는
IP96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튜브도 나오고 웹에 올라가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분류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앱을 누르면 IP96과 관련된 앱을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문서라든지 설정, 폴더, 사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따로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 윈도우를 열게 되면 우측 상단에 빙 버튼이 나오게 되죠. 요즘 최고의 이슈인 챗 GPT를 이 윈도우에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빙 버튼이 되겠습니다. 보통 바탕화면에다가 파일들 많이 꺼내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놓을 경우에도 파일 찾는데 한참 걸리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해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 크롬이나 엣지 또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여시고 인터넷으로 검색들 많이 하시죠. 이렇게 인터넷 검색도 구태여 이런 브라우저를 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검색창에 클릭하신 다음 인터넷 검색을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전기차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는 전기차와 관련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웹 검색으로 보여주게 되죠. 뭐 관련주라든지 화재, 보조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실제 웹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웹브라우저로 검색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빙 버튼이 있죠. 자, 우측 상단에 빙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빙이 실행되게 되고요. 대화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사회적으로 최고의 이슈가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최고의 이슈는 뭐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챗 GPT에서 채팅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게 되겠죠. 자, 기존에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 챗 GPT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답이 나왔는데요. 미중 대립, 기후변화, 디지털화,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최고의 이슈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다양한 번역 앱들이 출시가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역 기능으로서는 이 챗 GPT를 따라올 만한 게 없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다양한 업체에서 번역 어플을 내놓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챗 GPT가 단연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번역해주세요 라고 입력을 할게요. 영어로 번역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앞서 나왔던 이 내용을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긁어주고요. 자, 복사해서 여기에 번역해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금방 복사한 내용 붙이겠습니다. 자, 전송하겠습니다. 자,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번역의 품질도 현재 출시된 번역 앱이나 번역 서비스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검색 기능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윈도우 이용 시에 가장 중요한 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에서 폴더를 사용하는 방법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가 있고요. 여기서 폴더를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고요. 그 폴더 명은 폴더를 생성한 순서대로 새로운 폴더 3, 새로운 폴더 4, 새로운 폴더 5 이런 식으로 폴더명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폴더명을 바꿀 경우 해당 폴더를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폴더명을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매번 두 번씩 클릭을 하다 보면 클릭하는 간격이 짧게 되면 아예 폴더가 열려버리게 되죠. 이때 단축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폴더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폴더를 선택한 후에 키보드에 F2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반전이 돼서 폴더명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문서 파일도 만들게 되고 사진도 저장하게 되고 다양한 파일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폴더 모양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폴더 모양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폴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 탭에서 사용자 지정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폴더 아이콘 변경 메뉴가 있죠. 아이콘 변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폴더의 모양을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넘겨보시면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서를 주로 저장하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서한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적용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폴더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제 문서를 이 폴더 안에 넣어두면 폴더명을 읽을 필요도 없이 폴더 모양만 보고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사진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콘 변경 눌러주시고요. 폴더 모양 중에 카메라 모양이 있죠. 이런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사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폴더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음악은 또 이런 폴더가 있겠죠. 그 다음 폴더에 중요한 파일이나 문서를 저장을 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런 경고 표시의 아이콘을 지정을 하시면 이 아이콘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실수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인적인 일기라든지 중요한 문서나 파일들을 숨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폴더가 있을 경우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에서 일반 탭을 눌러주시면 특성이 있고요. 여기에 숨김이 있죠. 숨김을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폴더만 적용할지 이 폴더 아래에 있는 하위 폴더나 파일에도 전부 적용할지 물어보죠. 전부 적용을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명도가 적용된 딤드된 폴더로 바뀌게 되죠. 아직 숨겨진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이 폴더를 완전히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파일 탐색기 눌러줍니다. 그 다음 상단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보기 검색 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파일을 볼지 여기에서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숨긴 파일, 폴더 또는 드라이브 표시 안함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체크하세요. 미리 체크가 돼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딤드돼 있지 않고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하신 다음 적용하시고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숨겼던 폴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 경우 어떤 방법을 써도 이 폴더는 찾을 수 없습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보이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파일 탐색기 여시고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옵션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기 들어가셔서 아래쪽에서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에 체크하시고 적용하시게 되면 다시 보이게 되겠죠. 자, 다시 나왔죠. 이런 식으로 파일을 숨기고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번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와 가리기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개인적인 일기나 나도 모르게 폴더나 파일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같이 이용할 경우 실수로 지우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실수로 파일이나 폴더를 지우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은 꼭 이런 식으로 숨겨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폴더나 파일들을 많이 꺼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 컴퓨터를 시동을 했을 때 부팅 속도도 느려질 뿐더러 컴퓨터 전반적인 속도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때도 매번 여기서 찾게 되죠.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자주 쓰는 파일이나 폴더를 정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꺼내놓은 폴더들 중에서 자주 쓰는 폴더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아예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폴더를 자주 열어요. 내가 중요한 문서들은 이 폴더에 많이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 경우 이 폴더를 시작 버튼에 아예 추가를 할 수가 있죠. 해당 폴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시작 화면에 고정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폴더는 시작 화면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윈이라는 폴더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제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 필요 없이 이 폴더만 선택하시면 바로 해당 폴더가 열리게 되겠죠. 자, 그 대신 이걸 지우면 안 되겠죠. 이 폴더에 바로 가기가 여기에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폴더는 바탕화면에 꺼내 놓지 않고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 놓으시게 되면 바탕화면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필요한 폴더나 파일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나 파일들을 폴더 하나에 넣어서 똑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바탕화면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들, 파일들을 모두 선택해서 바탕화면 폴더에 넣습니다. 그 다음 이 바탕화면 폴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시작 화면에 고정합니다. 그 다음 이 바탕화면 폴더를 C 드라이브 안에다 넣어 둘게요. 파일 탐색기 여신 다음에 지금 만든 바탕화면 폴더를 C 드라이브에다가 복사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가 있으신 분들은 D 드라이브에 복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C 드라이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저장한 바탕화면 폴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시작 화면에 고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면 바탕화면 폴더가 나오게 되죠. 자, 눌러주시면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바탕화면은 최대한 파일이나 폴더를 꺼내놓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으실 경우에는 다시 시작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해당 아이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시작 화면에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제거하더라도 바로 가기만 제거가 되고요. 원본 파일은 해당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파일이나 폴더를 USB 메모리나 다른 드라이브로 복사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끌어다 놓으셔도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은 해당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셔서 해당 드라이브에 가셔서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놓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폴더를 사용하는 방법과 활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